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 없이 친구와 여행을 가게 됐어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새벽 3시까지 만든 5가지 밀프렙. 여행 전날 풍경부터 나트랑에서 3박 5일 꿈 같았던 휴식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나트랑으로 떠나는데요. 사실 아직 캐리어는 펼치지도 못했는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 없는 동안 남편이 매일 배달 음식을 먹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의 배려로 가는 여행인 만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세팅해 두려고요. 마음은 조금 분주하지만 냉장고 열어보고 놀랄 남편 생각하니 벌써부터 뿌듯해요. 여행 가기 전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깜빡하고 관리비도 못 내고 가서 연체를 했어요. 메뉴 고민을 좀 했는데 밀프렙 만들 땐 밥 종류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김치찌개 육수로 사용할 쌀뜨물도 미리 받는 중. 밥은 데워도 식감이나 맛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무려 4컵 솥밥 지으려고요. 남편은 결혼 전 자취할 때 대부분 밀키트나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했대요. 결혼 후 따뜻한 집밥 먹여주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리는 제 담당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국보단 찌개를 더 선호해서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끓여두려고요. 김치볶음밥이랑 밥버거도 만들 거라서 김치는 좀 넉넉하게 썰었어요. 김치 국물 흐름 방지 홈이 파져 있는 제 김치 전용기. 김치찌개 먼저 끓일 건데요. 집집마다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겠지만요. 저희 집은 김치를 들기름에 볶으면서 시작해요. 들기름에 볶으면 신김치 맛이 구수하게 중화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 친여동생 친구한테 DM이 왔어요. 친정엄마한테 배운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자세히 알려달라고. 육수는 쌀뜨물에 사골 코인 육수 2알 넣었어요. 토마토 페이스트 크게 1스푼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간단해서 조금은 민망하지만 김치찌개 맛있게 끓인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설탕 약간이랑 참치액으로 간하면 끝이에요. 참치액 대신 소고기 다시다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끓이면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게 돼요. 어느새 솥밥 뜸이 다 들었어요. 볶음밥 만들 밥은 압력솥 쓰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솥에다 짓는 편. 친정엄마가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좋아하셔서 저도 요리에 들기름을 많이 써요. 들기름에 다진 마늘 넣어 향을 내고 김치를 볶았어요. 김치볶음에도 MSG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보통 설탕 약간이랑 굴소스 넣어요. 밥버거 사이에 넣을 볶음김치 살짝 덜어냈어요. 밀프렙 메뉴 구성할 때는 재료 하나를 최대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다양한 요리를 하다 보니 솔직히 힘들거든요. 볶음김치로 2가지 요리를 할 예정이고 김치찌개까지 했더니 그나마 손이 덜 간 듯한 느낌. 김치볶음밥에 베이컨을 넣긴 했는데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스크램블 에그도 만들었어요. 다음은 코스트코 냉동 야채로 야채볶음을 만들 건데요. 이 제품 밀프렙용으로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언 야채끼리 붓지 말라고 전분이 살짝 뿌려져 있는데 그 덕에 야채에서 물기가 나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볶음밥 옆에 가니쉬 야채를 두니 보기에도 예쁘고요. 다음은 밥버거 만들고 참치캔에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기 먼저 빼줄게요. 참치마요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 살짝 알려드릴게요. 다진 피클을 새콤달콤하게 양념한 하인즈 스위트 렐리시 한 스푼 넣으면 다른 재료 필요 없어요. 참치, 마요네즈, 렐리시, 후추만 넣고 슥슥 섞으면 끝. 레몬즙이나 머스터드 넣어도 2% 부족한 것 같았던 맛이 완벽하게 채워져요. 밥은 후리가케랑 참기름 넣고 양념하면 되는데요. 밥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김가루까지 넣어 간을 맞췄어요. 봉구스 밥버거는 대학생 때 시간 없을 때 정말 자주 사 먹었었는데 밀프렙용으로 이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이 커서 만들다 보니 일반 밥버거의 거의 2배 분량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쩐지 여행에 돌아와 보니 남편 얼굴이 통통해져 있더라고요. 치즈에 계란 후라이까지 야무지게 올려주고 밥 뚜껑 만들어 씌워주면 끝. 다음은 제 추억의 도시락 메뉴. 소풍날 엄마가 김밥 싸기 귀찮을 때 만들어주셨던 건데 볶음밥을 김밥김에 싼 김밥이에요. 엄마는 꼭 버터에 야채를 볶아서 만들어주셨는데 버터향이 솔솔 나는 김밥이 참 맛있었어요. 단무지는 따로 잘라서 주셨는데 같이 먹으면 김밥 맛이 났어요. 지금이야 초퍼가 있지만 모든 재료를 잘게 다져야 하니 이것도 나름 손이 많이 가는 메뉴였다 싶긴 해요. 굴소스랑 통후추 살짝 넣어 볶았어요. 볶음밥에 케첩을 넣어 볶기도 하셨는데 제가 밥 안 먹는다고 버틸 때 입에 하나씩 쏙쏙 넣어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사실 과거를 자주 추억하며 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음식을 만들 때면 그 음식에 얽힌 추억들이 떠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남편도 제 추억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게요. 다음은 소고기 계란덮밥을 만들 거예요. 스크램블 에그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계란이 촉촉해야 먹기 좋아서 최약불로 부드럽게 익혀줬어요. 밥 위에 그냥 올리면 되는데요. 스크래퍼로 구역을 나눠서 올려주니 보기에 예쁜 것 같아요. 어떤 블로그에 올라온 모양을 보고 따라했어요. 다음은 팟타이를 만들 건데요. 볶음면은 하루 이틀 냉장고에 두었다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맛을 넣고 새우 비린맛 좀 날려주고 찬물에 30분 불려놨던 쌀국수 면을 넣어줬어요. 팟타이 소스가 시중에 많은데 굴소스랑 반반 섞어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숙주 넣어 잔열에 익혀주고요. 근데 깜빡하고 계란을 안 넣었지 뭐예요. 그래도 맛있었으면 된 거다.
무쇠에 음식 너무 오래 담으면 안 되니까 김치찌개는 바로 스텐통에 옮겨놨어요. 남편 보고 그릇에 조금씩 덜어서 렌지에 데워 먹으라고 하려고요. 밀프렙에 네임태그도 붙이니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남편은 뭐든 제게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지만 자꾸 뭐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건 역시 제 완벽주의 기질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을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담긴 밀프렙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얼른 자고 일어나서 짐 싸야 돼요. 사실 어제 새벽 3시까지 밀프렙을 만든 거라 늦잠 자고 겨우 짐 싸서 공항으로 왔어요. 밤 비행 후 숙박없이 밤새 차를 타고 무인의 사막에 갈 거라 몹시 고된 하루가 될 예정입니다. 멍 때리는 시간 아까워하는 타입이라 아이패드에 미드 담아왔어요. 뭐 보시려고요? 아울랜더. 아웃랜더. 드디어 나트랑 도착. 현지 업체가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치만 아무리 업체를 통해 예약했다고 해도 여자들이 낯선 차를 탄 거라 좀 긴장했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결국 둘 다 기절했다고 합니다. 밤새 달린 끝에 드디어 무인의 사막 도착. 새벽까지 주방에서 요리하다 왔는데 지금 내가 사막 일출을 보고 있다니. 무인에는 사실 모래 언덕인데 규모가 너무 커서 베트남의 사하라라고 불린대요. 할 말이 없네요. 모래밖에 없어서.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작년에 건강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살려고 운동 시작하고 녹용 지어 먹은 뒤로 체력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치? 모양이. 그래서 여행 진짜 전날부터 날개 시작된 레토르하다. 강행군을 잘 소화한 것 같기도 해요. 작동이 되는 게 신기한 한 50년은 되어 보이는 도요타 지프. 고전 영화 소품처럼 느껴져서 괜히 낭만적인 기분도 들고요. 엄청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기사님이 차를 세워주셨어요. 저 사진 포즈 잡는 거 진짜 못하는데 기사님이 사진 찍어주신다고 해서 용쓰는 중. 영상은 어색해 보이지만 사진은 매우 감성적으로 찍어주셔서 인생샷 득한 것 같아요. 베트남 영화 중에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만나는 풍경마다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서 설렜어요. 무인해에서 가장 기대했던 요정의 샘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거라고? 내가 생각한 거랑은 너무 다른데? 흙탕물만 가득해서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시냇물을 따라 쭉 걸어가야 요정의 샘을 만날 수 있대요. 바로 여기에요. 붉은 사암이 진짜 멋있죠? 평생 한 번은 꼭 와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풍경. 이 장면을 보려고 어제 그 고생을 했나봐요. 엄청 초록초록해. 돌아가는 길은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무인
군인에 왔다가 이제 리조트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밥을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실성 직전. 기사님이 샤이하고 영어를 못하셔서 소통 없이 그냥 운전만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구글맵 켜서 리조트 근처에 있는 시푸드 레스토랑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맛있겠다. 약간 살짝 아래로. 그쵸. 랍스터 작은 거 3마리, 오징어 튀김, 모닝글로리 볶음, 피조개 볶음, 해물라면까지 추가했는데 한국 돈으로 11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관광지 물가라 베트남 현지에서 비싼 축이겠지만 이 정도면 베트남 여행 올만한 것 같아요. 드디어 리조트 도착. 들어오자마자 천국에 온 기분. 리조트 몇 곳 중 고민하다가 나트랑 퓨전 리조트를 선택했는데요. 숙박 예약하면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스파 받으러 안 나가도 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트랑이 왜 그렇게 핫해진지 알 것 같아요. 재작년 푸켓 갔을 때 서울이랑 비슷한 물가에 현타 왔었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리조트에서 쉴 수 있다니.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확 맑아져서 공간이 주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부러워하겠다. 샤워 필터도 챙겨와서 교체했는데요. 떨어뜨렸더니 하루 쓰고 깨졌잖아요. 자칫하면 몸살이 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오늘은 리조트에서 스파 받고 쉬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진짜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아무리 쉬는 날이어도 자꾸 뭔가를 하게 되는데 마음껏 게으름 피워도 된다니 너무 행복했어요. 밤에는 리조트에서 야식을 배달시키기로 했어요. 야식 먹고 몸살약 1개씩 먹은 다음에 푹 자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본 여행지 중 나트랑 여행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 같아요. 망고 베트남에 한국말 쓸 수 있는 있어서 배달앱이 우리 있다는 간단하게 충격.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 왜 경기도 다낭시, 나트랑시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밥이 왔어. 이번 여행에서 반새우를 처음 먹어봤어요. 익숙한 쌀국수는 하루에 2번씩 먹고요. 반새우는 베트남식 빈대떡인데 라이스페이퍼에 빈대떡과 야채를 같이 올려서 새콤달콤한 느엉맘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이에요. 저는 미나리는 물론 고수, 레몬그라스, 타이바질 등등 향나는 야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동남아 야채 듬뿍 올려 먹으니 너무너무 맛있어서 있는 동안 2번 사 먹었어요. 어제 야식까지 먹고 잤는데도 아침부터 배가 너무 고팠어요. 퓨전 리조트 조식이 맛있기로 유명하대서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요. 나이 드니까 뷔페는 2접시 이상 못 먹겠어요. 다양하게 맛보고 싶어서 언니랑 쉐어해서 먹었어요. 메뉴 중에서 덜 익은 아삭한 망고로 피클 담근 게 있었는데 프레쉬한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니랑 오이 대신 망고로 피클 만들어 먹는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했다는. 조식 먹은 후에는 물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해서 휴양지 갈 때는 튜브를 꼭 챙겨 다녀요.
층은 별로 없구나. 나 층 처음에 많이 내다가 이제 안 냈어. 층 내지 말라 그랬어. 진짜 왜? 머리 더 상해서? 상해서 이제. 나는 되게 짓궂게 놀리고 싶어. 그래서 남편을 좀 그래서 놀려. 난 자꾸 깨물고 싶어. 나는 그래서 더 놀리고 싶은데 사실 참는 거야. 신혜라 차인표 그 드라마에서 신혜라가 차인표가 샴푸 못 쓰냐고 그랬더니 신혜라가 말표 빨래비 안 쓴다고.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언니 우리 세대 차이 나. 막 이래. 나도 그 드라마 나 유딩 때인가 봤던 나 엄마 따라서 본 거지. 나도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거 나 옛날에 나도 차인표 되게 멋있게 생각했던 거. 주제곡도 기억나. 라라라라라라. 상표. 샤라. Is fading fast from this old town, gotta go. My bags are packed, so I'm waiting for. There's no point in delaying what we both already know. Escape this time with me. Escape this time with me. We could watch the stars from the moon, fall asleep to the sea. You right by the side is such a sweet escape this time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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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거 나 가져도 돼? 와 계란이 진짜 작아. 귀엽지 계란. Escape this time with me. 어머 웬일이야. 마지막 날은 쇼핑을 하고 리조트에서 못 먹었던 스트리트푸드를 먹기로 했어요. 베트남에서 익숙한 열대 식물을 참 많이 만났는데 하나같이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몬스테라 싱싱한 것 좀 보세요. 열대 식물은 이런 곳에서 키워야 하나 봐요. 저희 집 식물한테 미안해졌어요. 나트랑은 휴양지라 그런지 생각만큼 쇼핑할 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요. 진짜 잘 사왔다 싶은 건 속옷. 담시장에서 질러 팬티가 유명하다는데 전 팬티 대신 와이어리스 브라를 사왔거든요. 판매하시는 언니가 한국말로 감탄 브라만큼 편해요 라고 해서 속는 셈 치고 사왔는데요. 나트랑 가시면 속옷 꼭 사오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편했어요. 드디어 온 반미 맛집. 뭔가 안에 매장 있나? 한국에서도 반미를 참 좋아해서 한때 연속 일주일을 먹은 적도 있거든요. 베트남은 프랑스 조개지였어서 그런지 빵들이 다 너무 맛있어요. 베트남 맛집. 삽 얼마라고요? 3,000원 정도? 오 대박.
한국인이 하도 많이 와서 나트랑 물가가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아직은 메리트가 느껴져요. 여긴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곳인데 여동생이 강력 추천해서 왔는데요. 별로 달지 않으면서도 리치한 크리미함이 자꾸 생각나서 낮에 먹고 다음날 비행기 타기 전에 또 먹고 갔어요. 이런 건 정말 현지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맛이라서 많이 먹어주고 가야 돼요. 요즘 제가 엄청 애정하는 자귀나무가 베트남에는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예쁜 관엽식물들은 역시 본고장에서 키워야 한다는 게 새삼 더 느껴졌어요. 나트랑에서 제일 좋았던 소품샵 하나 소개할게요. 나트랑에 소품샵이 많았지만 같은 곳에서 물건을 떼오는지 비슷한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여기는 베트남 느낌이 나면서도 다른 곳에 없는 유니크한 소품이 정말 많아서 아기자기한 것들을 많이 구입해왔어요. 이 티코스터도 한국 돈으로 2,500원 정도인데 너무 예뻐서 몇 개 골라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완충제가 들어있는 선글라스 케이스. 여행할 때 가방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유용할 것 같아요. 자개 장식이 되어 있는 코코넛 볼은 한 개에 3,500원 정도. 집에서 요거트 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2개 사왔고요. 라탄 바구니도 1만원 정도 가격이라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에 다 담진 못했지만 쌀국수를 하루에 2번씩 먹었어요. 거의 김치찌개, 된장찌개급으로 질리지 않는 음식이 된 것 같아요. 나트랑에서 제일 맛있었던 쌀국수는 이 집이었어요. 육수가 바글바글 끓는 돌 뚝배기에 생고기와 면, 야채를 넣어 먹는 곳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Still remember it was so cold. You were warm and I with some green tea. You asked me, can you lend me sugar? You grabbed the shaking bowl and shook her. And you put all the sugar right on me. And what a crash, what a crash. Felt the sudden sugar rush as you sang me your apologies. And when the second day we met by chance, what a sweet coincidence to find the sugar girl right next to me. Decided it's time to introduce myself. Your name that came with an address that led me to my favorite night in years. Just 7 days, and sugar's almost everywhere. It's oh so sweet. I'm almost melting on the street.